자, 삼성중공업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성중공업뿐만 아니라 이제 조선주들이 다 똑같죠. 자, 그래서 이제 쭉 밀려 내려와서 이제 중기 저점 라인 때까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저 밑에 쪽에서 61선이죠? 올라 들어오고 다시 눌러서 61선. 그 다음에 쭉 올라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플랫 조정 거쳐서 다시 61선. 그리고 다시 또 올라 들어온 다음에 다시 또 플랫 조정으로 가서 또 61선. 그 다음에 위에 고가 슈팅 나오고 다시 61선. 자, 요렇게 이렇게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거의 다 들어왔어요. 자, 요 정도의 흐름이 되는데, 자, 앞서도 이제 그 조선주에 저쪽에 이보다 먼저 올라 들어갔던 조선주 다른 쪽의 종목들, 이게 얘기 들으면서 하나 오션 같은 종목을 가장 대표적으로 설명을 들으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었죠? 이거 위로 따라 들어갈 필요 없습니다. 기다리면 알아서 줍니다. 이거 위로 따라 들어가실 필요 없어요. 기다리면 그냥 알아서 주니까 밑에서 받고 들어가세요. 알아서 줍니다. 알아서 척척척 다 알아서 준다고 얘기드렸죠. 알테오지나 이런 종목들도 역시 마찬가지. 얘들은 이게 장기라는 게 머릿속에 전혀 들어있는 애들이 아니에요. 실적 맨날 노래 부릅니다. 실적 머리 들어있는 애들 아니고요. 우리 기관들 머릿속에 모멘텀밖에 없는 애들이에요. 이거 그렇다면 그래서 모멘텀 부각되는 시점에서 드립다 쳤다가 그 다음에 그거 끝나면 그냥 때려 팔아버리고요. 모멘텀 부각 그래서 알아서 내려오 주기 때문에 그냥 기다렸다가 밑으로 들어오면 그냥 사면 그럼 또 그 다음에 또 자동으로 올라간다. 올려준다는 얘기들 했지 않습니까? 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똑같아요. 이거 그림들. 자, 그래서 하나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밑으로 밟고 이리는 가지 마라. 저기도 표시되어 있죠. 가지 마라라고. 가지 마라고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똑같아요. 그 위치상으로 친다 그러면 이제 먼저 올라온 하나오션의 경우는 이 121선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뒤쪽에서 삼성중공업은 항상 뒤에 들어오는 종목입니다. 라고 이 종목은 언제나 뒤에 들어오는 종목이에요. 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뒤에 들어오는 종목에 대한 얘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뭔 얘기를 했냐라고 하면 자, 이 조선은 지금은 이제 업황 사이클 자체가 전력 설비나 이런 경우 이제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이제 그 업종 자체의 사이클로만 본다라고 할 때 가장 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게 조선입니다. 자, 해볼까요? 자, 삼성전자가 휴대폰 하나 만드는데 시간 얼마 걸리겠습니까? 초 단위로 만들어내죠 이거. 야, 현대차가 자동차 하나 만들어내는데 시간 얼마 걸리죠? 현대차가 자동차 한 대 만들어낼 때는 현대로템이 K2를 만드는데 그건 또 시간 얼마 걸립니까? 그러면 자, 이제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자, 조선주들이 뭐 초대형 탱커선이라든가 부유식 설비 이런 거 같은 경우 만들어낼 때 FLNG 시설들 만들어낼 때 그럼 몇 년 걸리죠? 그럼 몇 년 걸려요? 당연히 조선이 사이클이 제일 길게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조선이 이렇게 순식간에 그래가지고 자, 알아서 수지 받았고 자 만들어 봅시다 해가지고 똑딱똑딱 만들어가지고 금방 가져가세요 이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선 같은 경우는 이 배를 수주를 받아서 이걸 건조해서 넘기기까지 시간이 이게 더군다나 예전처럼 우리가 싼 선박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싼 선박들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이거 기본적으로 3년이에요. 기본 사이클이 3년입니다. 조선은 한번 랠리가 펼쳐지게 되면 그래서 이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마찬가지가 되고요. 그러니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들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 사이클이 나빠질 때는 이렇게 계속 나쁘게 움직이고요. 계속 이렇게 나쁘게 움직이고 그 다음에 사이클이 개선이 되게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좋은 식으로 가고요. 또 나빠지면 또 계속 나빠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 차이예요. 이게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역시 똑같이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제 2007년도에 중국 제조업이 난리를 치면서 전 세계에 있는 뭐 자원들 이렇게 다 쓸어 모아가지고 다 쓸어가고 뭐 그래서 원재료 가격도 원자재 가격도 막 줄줄이 폭등하고 그 난리를 칠 때 당연히 그런 거 실어내려고 그러면 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만들고 난 다음에 또 수출하려면 또 배가 있어야 되고요.
그 원자재를 나르는 데는 대한에어리라든가 그다음에 펜오션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 원자재 벌크선 업체들 그 벌크선이 먼저 올라갔죠. 그럼 벌크선이 폭주하면서 이제 그 만드는 회사들 같은 경우 조선사들 먼저 올라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다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수출할 때는 또 컨테이너선에다가 수출하잖아요. 또 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초대형 컨테이너선으로 또 넘겨다가 한 번에 많이 실을 수 있는. 그래서 요때 수주를 받았던 게 그게 배가 만들어져 가지고 인도가 넘어간 게 어디냐면 여기에요. 이때 받았던 게 여기서 넘어 들어가는 겁니다. 4년 후에. 그래서 이 시절에 수주가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주가 폭등했다가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 때문에 깨진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주 받았던 배들이 여기서 계속 이제 인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사상 최대치인 거는 여기에요. 근데 이 시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는 여기서 기존에 받았던 걸 이렇게 넘기는데 신규 수주가 없어. 신규 수주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의 실적은 계속 제대로 나오니까 주가가 이렇게 쭉 올라 들어갔던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번 설명드린 것처럼 신규 수주가 이제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현재 보였던 이 실적을 그렇게 훅 까지를 않거든요. 까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만큼 실적이 나올 것 같았는데 그보다 못하고 그보다 못해서 22개 분석 어닝 쇼크라는 충격적인 기록을 남기게 되는 거죠. 이렇게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렇게 긴 사이클 가는 동안에 그러면 이 긴 사이클 동안에 내일이 그러면 계속해서 주가가 조정 한 번 없이 계속 이렇게 쭉 올라갈 수 있냐 이거야. 외국인들은 그러면 이 사이클에 맞춰가지고 몇 년씩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렇게 펀드멘털 강하고 장기로 가는 경우 지금 저기 뭐 방산이라든가 저 전력주라든가 이런 거 외국인들이 저 밑에서부터 계속해서 장투하고 있는 종목들이잖아요. 삼양식품 이런 거. 자, 이런 거 외국인들이 저 밑에서부터 장투한다는 얘기예요.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인터넷 산업이 성장하면서 올라 들어간 때 같은 경우 여기 몇 년을 샀냐 그러면요. 이 외국인들이 여기서부터 이게 외국인 지분율 0% 시작해서 이 구간 전체를 다 산 거예요. 이거 외국인은. 이거 다 사는 겁니다. 내리 주가하고 관계없이 그냥 다 사 들어가.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간중간 이런 쉬는 구간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호흡 자체로는 3년 4년짜리 이런 사이클이 들어오는데 그렇다고 3년 4년 그대로 가냐라고 외국인은 3년 4년씩 이렇게 풀로 사이클을 전체를 잡고 들어가지만 우리 나으리들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 이거야. 우리 나으리들의 경우는 오로지 저거밖에 없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우리 나으리들의 경우는 오로지 관심이 모멘텀밖에 없는 애들 아니야. 얘들은. 네? 그러니까 허구한 날 뭐 이런 거 가지고 피커 소리나 해대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이 긴 기간 동안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겁니다. 이 앞에도 있습니다. 당연히. 자, 앞에서부터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계속 들어오고 얘들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아주 먼 우크라이나가 중동이 뭐 헌도로통 같은 경우는 뭐 심하게는 미국 국방 예산 삭감으로 인한 업황 우려 이따위 개소리를 하면서 깠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흐름 동안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기조를 이어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이게 주가가 이렇게 오버슈팅이 되면 파는 이런 그림들로 가게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은 주가가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변화가 돼서 오버슈팅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면 그러니까 이제 최근 조선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렇게 쭉 올라 들어왔죠. 이렇게 오버슈팅이 되는 흐름이 나오면 이런 건 팔고 저가 들어오면 사는 이런 형태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기관의 경우는 그와 정반대예요. 자, 정반대입니다. 이 현재 이 시세는 뭘 얘기하고 있냐라고 하면 기관 모멘텀 플레이, 모멘텀 소멸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이펙하고 그 다음에 에이펙을 앞두고 이거 엔터지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두고 한미 동맹 이슈 모멘텀 요거 가지고 주가 끌어당겼다가 이제 에이펙 끝나고 난 다음에 모멘텀 소멸, 네이버가 모멘텀 소멸 재료 끝이 아니고요. 이런 게 모멘텀 소멸이에요. 이거 그 다음에 저쪽에 엔터주들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뭐 가장 극단적으로 심했던 뭐 YG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했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에이펙 격으로 들어온 데까지 이렇게 쭉 잡아당겼다가 그리고는 이제 여기 딱 여기서부터 패드기죠.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개 패드기 똑같이 다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 에이펙 요거 모멘텀 가지고 이거 특히 이제 저 하이브의 뒤쪽 시세 보면은 이게 이제 삼성중공업하고 똑같지 않나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하이브하고 삼성중공업. 자 하나는 엔터주고 하나는 엔터고 하나는 조선입니다. 이게 분명히 완전히 다른 회사죠. 삼성중공업이고요. 하이브요. 공통점은 둘 다 기관이 산 종목이죠. 둘 다 기관이 산 종목입니다. 이거 같지 않습니까? 네. 모멘텀 플레이요. 모멘텀 플레이. 이거 같잖아요. 아 누가 보면 야 하이브가 조선주인 줄 알겠다 야. 예? 아 이거 누가 보면 하이브가 조선주인 줄 알겠다. 이게 뭐야 하이브 조선주입니까? 자, 그 당연히 얘는 조선이 하겠다는데 이렇게 달라야 맞는 거거든요. 이렇게 달라야 맞는데 최근 쪽에 10월 쪽에서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하이브가 조선주 같은 흐름 보인다는 얘기죠. 예, 에이펙 모멘텀입니다. 이거 가지고 나서 이렇게 해서 쫙 잡아당기고 그리고 에이텍 끝나자 이제 모멘텀 소비로 접해는 이런 그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에 요 모멘텀만큼을 다 반납을 해버리고 난 다음에 하이브 반등 나오죠. 그러면 이번에는 이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요런 차례가 다 와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모멘텀 상승 부분을 뱉어버리고 나면 이 아래쪽에서는 다시 또 돌릴 거다 이거죠. 이게 그대로 떨어진다 그러면요. 이런 거 볼 때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거 계속해서 다 떨어뜨려가지고 박살내가지고 추세 개박살내고 저렇게 틀으면 나만 죽어? 제일 쉽다 그랬죠. 나만 죽어? 네? 그래 패라 패. 네 새끼 죽지 뭐 내 새끼 죽어? 그렇죠? 이거 지들 새끼잖아요. 내 새끼 아니에요. 이거 내 새끼 아니잖아. 여기서 받았는데 계속 패가지고 깨진다. 얘들이 더 피보죠. 우리가 더 피보는 게 아니라 얘들이 더 피봐요. 이거 어떡할 건데 이거 이렇게나 많이 사놓고 어떡할 건데. 간다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평상시의 흐름에서는 조정률이 정해져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15에서 20. 그리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바이오 종목 같은 경우는 15에서 20이 아니라 30에서 40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고요. 이렇게 오버슈팅 돼서 들어온 구간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건 D&D 파마텍 같은 경우요. 이렇게 기술적 조정의 크기 범위가 15에서 20이 아니라 30에서 40이에요. 앞쪽에서 나왔던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뭡니까 지금 최근에 현대일렉트릭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이거 15에서 20으로 잡지 않습니다. 퍼센트 30에서 40으로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아래쪽 노는 이쪽 구간 여기가 저점이 되는 거고요. 지금 이 삼성중공업이나 이 같은 조선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 모멘텀 가지고 주가를 뻥 튀겨가지고 이렇게 날려버린 몫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빼주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60일 아래로 내려오면 이 지점에서 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이 종목을 가지고 조선만 못 가네. 조전나베 바꿔 탈까? 팔아치우고 교체할까? 지금 와서 교체할까?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늦었다 얘기죠. 지금은 교체하시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버티셔야 돼요. 곧 여러분의 차례가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조선이 나빠? 뭐가 나빠? 나빠요? 진짜? 아니잖아요. 뭐가 그렇게 나쁜데? 모멘텀 플레이 했다니까요 이거. 모멘텀 플레이 했잖아요 이거. 그래서 쭉 잡아당겨 놓고 쫙 신나게 잡아당겨 놓고 그리고 주가 이제 오버슈팅 되는 구간에서 이제 또 샀다가 또 다시 팔았다가 쫙 사서 갖다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자 개설발레 쳐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달라붙는 개인들 달라붙는 틈에 쭉 이제 차익 실현 쭉 해 나갔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또 사들어가야죠. 여기 이 정도에서 정점 안 끝나요. 앞에 얘기했잖아요. 조선은 기본 사이클이요. 기본 사이클이 4년입니다. 저쪽에 작년도에 하나오션 같은 거 설명드릴 때 이거 추천 들어갔을 때 그래서 시작하면서 그래서 또 많이 올랐다 뭐라지고 뭐런 개소리 나고 했을 때 뭔 개소리를 하고 개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냐고. 이때 제가 방금 드렸던 그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야 배가 무슨 종이로 잡아가지고 그 만드는 건 줄 아냐고. 배는
이게 한 번 이런 배는 한 번 뭘 하려 그러면요. 이게 MRO 같은 경우 군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더는 이제 이 일 거세로 건조하는 경우에는 기본 사이클이 3년 4년이에요. 그래서 조선주의 경우는 기본 사이클 자체가 강세 사이클이 원래 최소 3년입니다. 최소 3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라고 얘기 들어서 이래서 가라앉았다가 요건 조주에 불과한 거고 이제 시작하는 건데 뭔 개소리 하고 앉아있냐 이러면서 추천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쭉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제 오버슈팅 이렇게 딱 되돌려 준 거고요. 이거 지금 딱 그대로잖아요. 보시면. 네. 자, 삼성중공업이었습니다. 한오션도 똑같습니다.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뭐 군함 모멘텀 그렇지 지들이 살 때는 MRO 모멘텀이고 지들이 안 가지고 있을 때 뭐라 그랬죠? 미국에서 MRO 사업 수주 못할 수도 현대중공업 한오션 못할 수도 이따위 개수를 내놓고 지들이 사는 구간에서는 현대미포 MRO 사업 기대가 그 MRO 사업이 현대미포가 따로 하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하고 합병을 해서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합병하면 현대미포는 사라지는 회사거든요. 이런 소리 하면서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셔야 뒤통수 안 맞고 제대로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천지투자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런 종목들 또 때가 되면 다시 드리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개별 종목으로 움직인다 때가 되면 자 이런 거 뭐예요? 보라 이거 이런 거. 뭐 끝내주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어제 내가 딱 출첵했거든 그죠? 핑크퐁 어제 장중에 추천 중에 분석 드리고 추천하고 있는 중에 핑크퐁 뭐 후훅 날려 들어갔고요. 저 앞에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들 이게 다 추천드렸던 종목 아닙니까? PIM, 유로핏, 이런 거, 인투셀, 한라캐스트, 코롱생과 SPG, DIC. 자, 오늘 도움 받으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